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진짜 지옥 같았던 일들이 있었는데 제 몰래 찍은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유포하겠다고. 구독자 1,000만 명을 보유한 먹방 유튜버 찌양이 오늘 새벽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서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찌양이 털어놓은 고백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대학 시절 만난 전 남자친구에게 폭행과 협박을 받았고 40억 원이 넘는 돈을 빼앗겼다는 겁니다. 무려 4년 동안 당한 일이라고 하는데요. 눈물을 쏟으며 밝힌 전 남자친구의 행각을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종일 난리였죠. 먹방 유튜버 찌양. 한국갤럽이 지난 4월 조사한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유튜버 1위. 그 뒤에 백종원 씨가 있었고 김어준 씨가 있었습니다. 한참 뒤에 말이죠. 자, 그 정도로 셀럽이죠. 자, 본명은 박정원 씨입니다. 자, 그런데 먹방 방송 대신 오늘은 장장 45분 동안 정말 가슴 아픈 과거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찌양은 오늘 새벽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한 유튜브에서 일부 유명 유튜버들이 찌양에게 과거를 빌미로 협박해서 돈을 뜯어냈다는 주장이 나오자 전 남자친구와 있었던 과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하겠다면서 입장을 밝힌 겁니다. 찌양은 전 남자친구와의 첫 만남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찌양의 주장에 따르면 대학 휴학생 때 전 남자친구를 만나게 됐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엄청 잘해줬지만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해서 이별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전 남자친구는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를 찍은 불법 촬영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이런 전 남자친구의 협박은 4년 동안 이어졌고 40억 원의 돈을 갈취당했다고 합니다. 결별을 통보한 순간부터 지옥 같은 나날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5년 전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게 된 건데 방송을 하게 된 이유 충격적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여자친구를 만난 적이 있어요. 방송하기 전에. 본인이 일하는 곳에 데려갔었어요. 그냥 앉아서 이제 술만 따르면 된다. 그때 당시에 벌었던 돈 다 뺏어가고 이제 너무 무서워가지고 말을 계속 못하고 있다가 이제 그만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 돈은 그럼 어떻게 벌어다 줄 거냐고 얘기를 하길래 제가 옛날부터 방송 생각을 했으니까 이제 방송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고. 자, 양 변호사님이 조금 더 설명해 주시죠. 예, 지금 사실 저는 다 이렇게까지 그 뉴스를 읽으면서 화가 났던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들으신 것처럼 그런 계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전 남자친구라는 자가 아마 술집에서 일을 했던 모양입니다. 너 돈 벌어라 그러면서 자기 일하는 술집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강제로 일을 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앉아서 술만 따르면 된다라고 해서. 그래서 찌양 씨가 거기서 일을 하다가 도저히 못하겠어서 이제 못하겠다고 하니까, 아니 거기서 전 남자친구라는 자가 말한 게, 물어본 게, 그럼 돈은 어떻게 벌어다 줄 거냐라고 물어봤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물어본 게 아니라 강요인 거죠. 그랬더니 이제 찌양 씨가 평소부터 방송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방송을 하겠다라고 해서 먹방을 시작을 했던 거고요. 그때 당시에 방송하면서 벌었던 돈도 다 그냥 전 남자친구라는 자가 가져갔고, 심지어 치킨값 하나를 주질 않아서 그것도 사 먹지를 못했다고 할 정도였답니다. 그 이후에 점점 더 이제 수익이 커지니까 아예 소속사라는 걸 차려가지고, 글쎄 찌양 씨에게 소속사가 무슨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 소속사를 만들어서 7대3으로 불공정 계약을 체결을 하도록 강요를 했는데, 그나마 그 계약금 3이라는 부분도 한 푼도 주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 전에 그 뒷광고 논란이 있으면서 방송 하차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후에 복귀하게 된 것도 빨리 돈 벌려고 전 남자친구라는 자가 시키는 바람에, 그래서 복귀했던 거랍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돈을 버는 족족 다 그 전 남자친구 수중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돈도 뺏겨, 협박도 당해, 하루하루 두려움에 떨면서 지내는데 이런 말까지 들었다는 겁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죽여버릴 거야. 자, 전 남자친구라는 자한테 협박을 받은 그 녹취 파일, 그것만 무려 3,800개에 달한답니다. 폭행 당시 상황이 담긴 녹취 일부도 오늘 공개가 됐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얘기를 해서 내가 가만히 좀 실시간 죽여버릴 거를. 예. 자, 지금 말한 것처럼 이렇게 폭행, 이 어떤 협박 같은 얘기도 있지만 폭행들이 지금 많이 공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남자친구한테 폭행당한 증거 사진들이 공개가 됐는데 뭐 팔이라든지 입술이라든지 뭐 뒷목이라든지 멍자국하고 상처들이 지금 있고 이게 변호사들이 지금 공개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또 쯔양 씨 주장에 따르면 이 첫 방송 시작했을 때부터 매일 2번씩 맞았다고 하고요. 그 이후로부터는 얼굴은 안 때렸다고 그래요. 방송에 나와야 되니까. 몸을 때렸는데 세상에. 얼굴만 안 때렸군요. 얼굴만 안 때리고 몸을 한 4년간 매일 맞았다 하고 직원들 앞에서 맞은 적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나오는 건데요. 이렇게 알려지니까 각종 SNS에는 쯔양이 예전에 과거 방송 진행할 때 저기 팔에 지금 상처 같은 게 있죠. 멍자국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있고 뭐 밴드 붙였는 팔에 붙인 자국들 이런 것들을 지금 찾아내기도 했는데 막 그때는 아마 팬들이 봤을 때는 뭐 그러니까 음식 같은 거 요리하다가 다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알고 보니까 폭행의 흔적이었다 지금 드러나는 상황입니다. 자, 앞서 뭐 녹취에서 좀 듣기 불편한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조금 제가 미리 우리 가족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린다는 걸 좀 깜빡했네요. 예. 자, 오 교수님. 그런데 오늘 쯔양 씨의 워딩 중에서 제가 제일 좀 그랬던 부분이 본인이 명백한 피해자잖아요. 제일 큰 피해자인데 나도 잘못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저게 이제 초반에는 아예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를 갖다가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이 4년이라는 게 이게 정말 그 긴 기간이거든요. 어떻게 견뎠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맞다 보니까 뭐 피해 당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아무렇지도 않았고 협박도 자주 당하니까 아무렇지도 않았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얘기하고 싶지 않다. 잘못한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죄송하고 뭐 이런 것들의 여러 가지 현상은 상습적인 폭행 피해자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그런 자기 비하 현상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안 맞으면 불안해요. 맞으면은 오늘 하루 할당량 채웠다고 잠이 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렇게 때리는데도 다 내가 잘못한 그런 이유가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자기를 갖다가 자책감을 하는데 장기적인 가정폭력에 노출된 그 아내들의 소위 매맞는 아내 신드롬하고 거의 동일해요. 그래서 가히 참 저런 행동을 한 그 남성 같은 경우는 참 기생충 같은 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전 남자친구란 자에게 제발 이제 좀 그만 헤어져 주면 안 돼? 나 좀 떠나주면 안 돼? 사정을 했답니다. 연락을 끊어보기도 했대요. 자, 그 이후 그자의 행동은 더 극악해졌다는 거죠. 더 들어보시죠. 협박 문제도 정말 많이 오고 이제 집 앞에 찾아오기도 하고 가족 죽여버리겠다고 협박 직원들에게까지 막 그렇게 해가지고 심지어 본인 주변 사람들과 이제 유튜버들에게 제 과거에 대해서 막 없던 그런 얘기까지 막 만들어내면서 그래가지고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은 마음에 제가 고소를 진행을 했습니다. 저는 진짜 이 영상이 아직도 잘 이게 와닿지가 않는 게 말이죠. 어제만 해도 쯔양 씨가 구독자 1000만이 됐다고 그 기념으로 2억 기부를 하고 그랬던 양반이 지금 하루아침에 저런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섰습니다. 저는 쯔양 씨가 지금 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심리적인 어떤 불안감 내지는 그런 어떤 그런 현상을 갖고 있었던 것 더하기요. 공권력도 책임이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렇게 괴롭힘을 당하는 동안 경찰이나 어딘가에 신고를 했었을 때 내가 거기로부터 확실하게 벗어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믿음이 있었으면 저렇게 긴 시간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당연하죠. 교제폭력 당하는 피해자들 중에 상당수가 신고해봤자 소용이 있겠느냐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신고했을 때 확실하게 구제 나를 구해줄 거란 믿음이 없으니까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당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당하다가 쯔양 씨가 이제 정말 못 견디겠어서 떠나달라고 얘기도 했답니다. 예, 자기가 그동안 벌어뒀던 돈 다 줄 테니까. 그랬더니 그 남자친구라는 자가 했다는 말이 네가 번 돈 그거 나 때문에 방송 시작한 거 아니냐. 지금까지 번 돈도 내 돈이고 앞으로 번 돈도 자기 거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정말 전하면서도 너무너무 화가 나는데 그 와중에 이제 그 연락을 끊었더니
이 찌양씨 회사에 있는 직원들까지 협박을 했다라는 거예요. 직원들을 빠고 직원들 가족들에게도 너 가족들도 해치겠다 이런 협박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와중에 또 다른 유튜버들한테 없는 사실까지 이 지어내서 이 또 거짓 소문까지 퍼뜨렸고 그걸 빌미로 또 유튜버라는 그 사람 몇몇들도 찌양씨 과거 문제를 빌미로해서 또 돈을 뜯어낸 거예요. 다만 이제 찌양씨 같은 경우는 그렇게 유튜버들에게 건네간 돈은 직원들이 해결한 거라 본인은 그때는 몰랐다라는 얘기도 덧붙이긴 했습니다. 자, 뭐가 됐든 이 정말 모든 이 죄악의 출발, 그 남자친구, 전 남자친구 어떻게 됐습니까? 자, 고소를 했습니다. 범죄가 꽤 많죠. 뭐 강간, 상습 폭행, 뭐 협박, 상해, 공갈 뭐 등등으로 고소를 하고 민사소송 제기를 했는데 그 와중에 이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변호사 입장에서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가능한 범죄인데 스스로 이제 죽었기 때문에 사건이 종결됐고 형사 사건은 지금 종결된 상황입니다. 자, 그 양 변호사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쯔양의 과거 이력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뒤에 수천만 원의 계약을 맺은 것으로 추정되는 유튜버들, 일부 유튜버들. 저희가 오늘 그 사람들에 대한 내용은 뭐 일부러 좀 다루지 않았습니다만 그들 간의 어떤 통화 녹취가 한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되면서 오늘 이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요.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에서 그 사건을 배당받아서요. 이 고발 사건을 들여다보기로 했답니다. 뭐 당사자들은 부인하고 있어요. 자기들은 그런 뒷거래 한 적 없다. 하지만 녹취를 들어보면 충분히 협박한 정황이 드러나죠. 뭐 며칠 더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